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3 시간입니다. 5월 10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4.15 총선을 통해 국회 입성을 눈앞에 둔 21대 국회의원 당선인들. 이달 말인 오는 30일부로 임기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요즘 정가에서는 이들의 주요 사무 공간이 될 국회의원회관 방배정을 놓고 소위 명당으로 불리는 의원실을 배정받기 위한 눈치 싸움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당선인들이 찜한 명당은 과연 어딜까요?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층수는 이른바 로열층으로 불리는 7층과 8층입니다. 20대 국회에서 이 로열층 사무실을 쓴 의원은 모두 71명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이번 총선에서 살아 돌아온 의원은 28명. 현재 60%가 넘는 43명의 의원이 15일까지 방을 빼야 하는데요. 관례상 높은 선수의 의원들에게 방배정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중진급의 의원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의원회관의 최고층인 10층에 있는 의원실도 의외로 인기라고 합니다. 접근성은 떨어지지만 외부와의 접촉이 적고 전망이 좋아서 일부 의원들이 10층 의원실을 탐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에도 4.19, 5.18, 6.15, 8.15 등 의미 있는 날을 떠올릴 수 있는 사무실도 층수와 관계없이 인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당시에 사용했던 325호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일인 5월 23일을 뒤집은 번호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밖에도 대통령을 배출한 방 또한 명당으로 여겨져서 예전부터 자리 싸움이 치열하기로 유명한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썼던 545호가 현재 공실이어서 누구의 몫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의원들의 방배정 업무는 각 당의 원내행정기획부가 총괄하게 됩니다. 선수와 연령, 유관 업무 등을 감안해서 의원실 혹은 당선자들과 직접 협의해서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이르면 이번 주말쯤에 방배정이 마무리된다고 하니까 명당의 주인은 누가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 키워드입니다. 새로운 국회가 시작되면 국회 내 또는 당 내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러 모임들이 생겨나면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최근 미래통합당에서는 초선 당선인과 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내 개혁 모임들이 속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쇄신을 통해서 낡은 보수 이미지를 깨고 젊고 유능한 정당을 만들겠다는 개혁 모임들 어떤 게 있을까요?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미래통합당 안팎에서는 지역구 당선인 84명 중에 60명을 차지하는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 개혁과 쇄신을 이끌겠다는 이른바 소장파 모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삼선의 유이동 의원이 주도하는 정책정당 스터디 모임을 비롯해서 재선의 김성원 의원이 주도하는 정치, 정책, 정당 개혁을 뜻하는 삼정개혁 모임, 초선의 서범수 당선인이 주도하는 전국 초선 모임,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초선들의 경제 전문가 모임 등 당 개혁을 위한 토론 모임부터 연구 모임까지 다양한데요. 당의 개혁과 발전을 위해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소장파 모임, 예전에도 활발하게 활동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보수정당의 소장파의 대명사로 거론되고 있는 16대 국회 남경필, 원희룡, 정병국 의원의 이른바 남원정이 대표적이고요. 이 밖에도 17대 새정치 수요 모임, 18대 민본 21, 19대 경제민주화 실천 모임 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대에서는 친박과 비박의 갈등으로 개파 보수 정치가 심화되면서 당내 소장파가 사라졌었는데요. 이번 총선 참패 이후 다시 당을 살려보겠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개혁 모임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는 분석입니다. 과거에도 당이 위기에 처할 때면 개혁에 앞장섰던 쇄신파들이 등장하곤 했는데요. 사상 초유의 총선 참패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미래통합당. 과연 초재선 개혁 모임들이 당을 위기에서 구하고 소장파의 명맥을 이을 수 있을지 이목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의 정치 키워드입니다. 미래통합당의 육선 중진인 김무성 의원,
21대 불출마 선언으로 조만간 국회를 떠날 예정이지만 보수 진영과 쇄신과 재건을 강조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런 김 의원이 보수 진영의 대표적인 극우 유튜버들을 원색적으로 비판하면서 앞으로 이들과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합니다. 극우 유튜버들, 걔들 말이 다 옳은 것처럼 하고 걔들 기고만장해가지고 우파 가능성인 사람들 다 죽여버렸잖아, 걔들이. 그렇죠. 비판해가지고. 결국 걔들 다 돈 벌어먹는 놈들이요. 자기들 조회수 올려가 돈 벌어먹기 위해서 자극적인 말을 쏟아내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참았는데 앞으로 내 보수 유튜브도 싸우려고. 어제 한 언론사 유튜브 채널에 김웅 당선인과 함께 출연한 김무성 의원. 이번 총선 참패 원인을 분석하던 김 의원은 일부 극우 유튜버들을 거론하면서 자신들 영상 조회수 올려서 돈을 벌기 위해 자극적인 말을 쏟아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관련된 사례를 짚었는데요. 김 의원은 유신 때 없어진 국민 발언권을 다시 회복하자고 말했는데 나를 좌파들과 손잡고 나라를 고려 연방제 공화국으로 끌고 가려는 사람으로 매도해버렸다며 이게 유명한 극우 유튜버들의 실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어 그들이 움직이는 표심의 비중이 사실상 없다는 게 증명됐다며 극우 유튜버와의 전쟁을 선포했는데요. 김웅 당선인도 극우 유튜버들에 대해서 여기서 50만이면 저기서도 50만이라며 사실상 똑같은 시청자들이 방송을 돌려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김무성 의원뿐 아니라 미래통합당 내에서는 총선 전부터 당이 일부 극우 유튜버들에게 너무 끌려다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있었는데요. 당 내에서 터져나오는 이런 목소리와 움직임들이 앞으로 보수 진영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신호탄이 될 수 있을까요? 이상 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3였습니다.